안녕하세요. GBF의 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나 다른 강사분들이 많이 안 알려주시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초적인 기능보다 오늘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 텍스처 그리고 표현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벽돌 표현 같은 걸 하실 때 이제 보통 좀 뭔가 입체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샌드박스에서는 이 페이스랑 노드 개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페이스랑 노드가 그 게임의 안에 들어갔을 때 최적화에 얼마나 기여되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벽 하나 하는데 페이스가 678이나 생기는 거예요. 아, 페이스가 뭐냐면 여기 계시는 이 면의 개수들이 다 페이스예요. 이 면의 개수가 합쳐서 678개나 있다는 거예요, 면이. 근데 샌드박스에서 이제 맥시멈 넘으면 절대 넘으면 안 되는 페이스 수가 5000이고 권장하는 페이스 수가 1500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페이스 수를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샌드박스가 선호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벽돌 작업을 하면 페이스 수 딱 6개. 네. 직육면체죠. 직육면체 딱 6개만에 퀄리티나 아트적으로도 이게 훨씬 좋아 보여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볼래요? 월2 하고 어때요? 이게 뭔가 이게 좀 더 아트적인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런 텍스처링을 하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게 왜 2D에서 이런 입체감이 나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SS 수정을 하면서 텍스처 기법은 여러분들이 막 디테일하게 엄청 복잡하게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초보고 그리고 오히려 복잡한 텍스처 작업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간단한 텍스처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다시 좀 롤백을 시켜둘게요. 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당연하게도 이 윗부분은 되게 썰렁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한번 꾸미는 방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색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컬러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좀 높은 살짝 밝은 색 한번 찾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칠해볼게요. 윗면을. 이 정도면 뭐 괜찮네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색깔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색깔 하면서 근데 이렇게 막 채도가 세지면 안 되고 이러니까 채도 조절 잘 하시면서 이쪽으로 가면 채도가 세지는 거예요. 네. 채도 조절 잘 하시면서 적당 값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다가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텍스처링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밝은 면이 있으니까 어두운 면을 찾아줘야겠죠. 이것도 이제 어두운 면 찾아서 한번 색칠을 해보시고 근데 이거 보면 뭔가 되게 안 어울리죠 지금. 안 어울리는 이유는 채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채도가 높다는 거는 봐봐요. 채도는 쉽게 얘기해서 원색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높아요. 이게 빨간색 원색 계열로 나온 파생된 색깔이잖아요. 이게 채도가 높은 색깔인데 여기서 하양색이 얼마나 섞이냐가 채도가 낮은 거예요. 하양색이 많이 섞이면 이렇게 되고 그럼 채도가 좀 적당히 있는 채도가 좀 낮다 하면 이런 살짝 베이지 색깔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비슷한 채도 이 벽돌이랑 비슷하면서도 좀 어울리게 어두울 수 있는 색을 그래프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어울리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옆에도 똑같이 밝은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이거는 제가 이제 플립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불러오긴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왼쪽 위에서 빛이 들어오고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음영 어두운 부분이 깔리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왼쪽 위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서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밝은 거는 빛이겠죠? 그쵸? 이렇게 빛이 가고 그리고 어두운 거는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벽돌 같은 텍스처 질감이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몇 달 전에 연구 목적으로 만들었던 자동차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밝은 부분에 이렇게 밝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3D라고 생각하고서 쪼갠 거예요, 색깔을. 잘 보시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밝고 빛이 덜 들어오는 부분은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런 유리판 같은 느낌을 텍스처로 준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 수도 적게 가면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수가 1100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페이스 이렇게 최적화를 좀 잘 시켰기 때문이죠. 이런 최적화 방법도 다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런 배기판 같은 것도, 배기통 같은 것도 이런 은색깔 철이 원래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선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밑에다 음영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밝은 부분은 밝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비슷한 채도의 밝은 색깔로 포인트를 준 거고요. 딱 이 정도 표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자동차에 있는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면을 딱 골라주니까 이게 면이 한 면인데도 뭔가 여기에 선이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여기 바로 밑에 음영 깔아주면서 네, 그런 어두운 느낌 포인트 살려주고, 그쵸. 이런 느낌으로 채색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밝은 부분은 밝게 가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가고, 모델링에 있어서는 이런 선을 굳이 볼록 튀어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최적화를 시키는 그런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 플러스 어떻게 해야지 작업을 빠르게 하고 샌드박스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유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샌드박스 안에서 렉이 안 걸리고 그러면서도 퀄리티가 높게, 아트적으로 어떻게 더 높은 퀄리티로 작업을 할 수 있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 GBF 채널이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을 다 보시면, 그 저희 강의 채널에 있는 영상을 다 보시면 샌드박스 빌드 스튜디오 취업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스택을 알려드릴 정도로. 그리고 아셔야 될 게, 강의를 골라보시면 안 돼요. 전부 다 필요한 강의고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